자, 옆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방울이 딱 보죠. 이 여성이 가 보고 그런 어머가 사용되는 거죠. 실제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안 요원들이 그런 성을 잡기 위해서 보안 요원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력 형사 출신이고요. 지금은 범죄, 사건, 사고 등을 분석하는 유튜버 깡철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사 시절에는 많은 강력범들 잡으러 왜 도피처니까 은신하게 해서 강원랜드를 많이 갔죠. 그러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강원랜드를 간 적이 많고, 또 사실 그 당시에 환경을 보면서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고요. 형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는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강원도 보니까 여전히 많은 도박꾼들이 거기에 모여있고 그런 광경을 자주 접하게 되죠. 못 찾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숨어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 범도 강원랜드에서 잡은 적도 있고, 물론 힘들게 잡았죠. 한 4일, 5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도피처로 많이 가고 있죠. 또 그 흉악 범죄자들이 이 도박에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도박이 쾌락, 성적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닙니까? 나쁜 범죄자 새끼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카지노 그 매장 안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보안카드가 있기 때문에 CCTV가 여러 대 작동하고 있죠. 수백 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칩 하나가 떨어져도 절도죄로, 점유탐물, 행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니까 범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절도, 퍽치기, 왜?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고요.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 나이 좀 힘없는 사람, 가방, 그거를 낚아채는 것이죠. 아니면 폭력을 가해서 실신시키고 그 지갑을 훔쳐가는 거죠. 그걸 퍽치기를 합니다. 그런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죠. 힘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도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 이뤄준다는 거. 여성들이 앵벌이 생활하다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라는 뭐 예를 들어서 방울이 이런 음어를 쓰면서 실제 돈을 지불하면서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옆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방울이 딱 보죠. 이 여성이 성인가 보고 그런 음어가 사용되는 거죠. 실제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안 요원들이 그런 성을 잡기 위해서 보안 요원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 이제 앵벌이가 이제 진화되는 거죠. 더 이상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여성, 그렇죠. 여성을 쪽박 차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돈 있는 남자, 할아버지나 돈 있어 보이는 분한테 가서 뭐 약간 뭐 방울이 아니면 시간 괜찮으세요?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죠. 당연히 보죠. 딱 보면 알죠. 제 눈에 다 보이죠. 다르죠.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 은근히 바라는 눈치, 누구 담배 한 대만 주세요. 식사 하셨습니까? 오늘 좀 이겼습니까? 이렇게 멘트를 날리죠. 먼저 접근해서. 근데 얼굴에 눈빛을 보면 저는 다 알죠. 그분이 저분이 여성이구나,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죠. 앵벌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됐냐면 자리를 대신 잡아주거나, 강원랜드 자체가 도박을 편안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좌석 배치가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칩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좌석에 앉고 싶어서 사람들이 표를 끊고 순번을 기다리는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앵벌이가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신 베팅해주다가 이제 용돈을 받거나 그러죠. 그래서 박수부대 축하한다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앵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앵벌이에서 받은 돈으로 다시 또 베팅해서 다 읽고, 그런 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앵벌이들이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광경이죠. 외국 가면 절대 그러지 않죠. 편안하게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음식 먹으면서, 강원랜드는 말도 못합니다. 탭을 한번 못 쳐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완전히 제한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리는 없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6,000명, 많게는 9,000명, 12,000명 더라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서 돈을 잃어서 아마 강원랜드도 그 인원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베팅을 해서 돈을 계속 먹어요. 예를 들어서 바카라 게임에서 플레이 뱅커 게임을 해요. 근데 내가 30만 원 밖에 못 갑니다. 밑에 다이는 저 VIP 말고. 근데 계속 먹어. 내가 30만 원인데 계속 먹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축하드립니다. 계속 축하드리면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를 응원하네. 또 기분도 좋고. 그러면 뭐 나중에 10만 원 칩 하나 준다든지, 그 이제 박수부대 옆에서 응원하면서 그런 칩 하나를 얻는 거죠. 그 돈을 벌어서 또 그 칩을 받아서 또 베팅을 하고, 다이가 낮은 데 가서, 거기만 하면 상한금이, 베팅 금액이 작은 곳에 가서 베팅해서 또 뒤지고, 이런 상황이 연속되는 거죠. 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왜 제로냐? 내가 베팅을 가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 가서 30만 원을 베팅한다. 한 번에 먹었어. 나가면 끝이야. 그러면 이겨. 진짜로. 그런데 이거 봐라, 또 이길 수 있네. 또 갔어요. 잃었어. 그럼 사람 심리가 제로가 되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30만 원을 또 갔는데 죽었어. 근데 여기 상한선이 있어. 3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밑에 다 20만 원 다이도 따로 있고, 마틴 베팅이라고 내가 30만 원을 읽고, 그 다음에 60만 원,
120만 원, 240만 원 이게 마틴 베팅이에요. 돈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가고 한 번 맞게 지금 본전 될 수 있는데 30만 원 상한선을 해놨기 때문에 30, 30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는 이 베팅 주제가 있다는 거죠. 강원랜드는 자체가. 그래서 이길 확률은 거의 힘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한 거죠. 그 판에 한번 갈 수 있는 금액이 최고. 뭐 10만 원도 갈 수 있고 5만 원도 갈 수 있는데 30만 원이 상한 금액이죠.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됐으니까 한번 이긴 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계속 하는 거고 바카라 게임 자체가 그 뱅커 플레이인데 뱅커에는 5%의 커미션을 떼요. 내가 계속 갈 때마다 5%가 딸 수 없는 거잖아요. 5%가 뱅커는 내가 10만 원 가면 9만 5천 원을 받아. 9만 5천 원. 근데 뱅커가 플레이보다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5%의 수수료를 떼는 거죠. 그 매장에서는 그 수수료를 다 먹는 거고 강원랜드 측에서는 수수료 장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그걸 쉐어라는데 쉐어 부분도 따는 거고. 왜? 아까 상한금 3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많은 이익을 챙기는 거죠. 물론 VIP 룸에 올라가면 베팅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큰 막장설은 어떤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 부티나는 옷을 입고 옆에 젊은 친구 두 사람이 옆에서 그 보디가드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분께서 가지고 있는 칩이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억 이상. 그걸 제가 VIP룸에서 봤는데 다음 날 1층 매장 맨 끝에서 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5,000원, 만 원 가는 다에 앉아서 혼자 쭈그려 앉아서 배팅을 하고 있더라고. 10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날 전날 다 잃어버리고 다음 날은 혼자 밑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5,000원, 만 원씩 가고 있더라고. 이게 바카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10이라는 돈을 잃어버리면 털고 갈 텐데 말도 안 되는 그 20만 원, 30만 원도 칩을 들고 그것도 만 원, 2만 원씩 나눠서 가고 있더라고. 쭈그려 앉아서. 이미 보디가드는 다 사라지고 난 뒤고. 그게 바카라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10억 잃어버린 시간이 6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카라가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가 본 그분들의 연령대는 거의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와서 즐겨요. 사실은 잠깐 주변에 하이어 리조트나 뭐 스키나 골프 치러 왔다가 잠깐 들려서 한 번씩 베팅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그 외에 도박에 쩌든 사람들은 나이가 보통 평균 50대 이상, 다 얼굴이 지쳐져 있어요. 완전 페인처럼 딱 보면 도박꾼 뭐예요? 그냥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도박꾼들. 술에 취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 눈빛도 없고 힘이 없고 초점이 없고 그냥 페인 얼굴, 경마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제가 본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내가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 내가 1턴짜리 일어나면 되는데 100만 원 잃었어. 근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해서 베팅을 하게 돼요. 왜 이런 돈 100만 원을 복구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랜드는 30만 원이라는 베팅 상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딸 수 없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내가 7시간, 8시간 동안 베팅을 해갖고 복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힘든 과정은 너무나 힘들다, 복구하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베팅 금액을 정해놓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 다가오는 사람들은 도박이 쩌든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밝은 웃음으로 뭐 시간 괜찮냐, 밥 식사하셨냐, 그다음에 어디 지내시느냐, 오늘 좀 이겼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앵벌이 수준. 이런 사람들 막아야 되죠. 자기가 대신 도박을 해준다거나 자기가 마치 도박을 잘하는 것처럼. 절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도박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남들보다 조금 촉이 좋다, 감이 좋다.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 모두는 다 손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조심해야 될 사람. 서로 공유하는 거야. 너 도박 잘했니, 못했니, 얼마 땄니, 이겼니, 계속 그런 얘기면. 식당 가도 그런 얘기고, 찜질방 가도 그런 얘기고, 그 담배 피는 곳에서도 너 오늘 얼마 이겼어, 너 어제 얼마 죽었는데 오늘 얼마 땄는데 어저께 얼마 죽었다. 복구가 안 된다. 그거 다 페인처럼 가는 거죠. 들어올 때는 다 기분 좋게 들어와. 입장할 때는. 나갈 때는 다 페인이야. 나갈 때는 다 페인으로 나가는 거야. 새벽 6시에 마감이거든요. 다 페인 얼굴이죠. 다 지쳐서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거죠. 많이 봤습니다. 왜 저한테 도박했냐고 안 물어봐요? 당연히 도박했죠. 합법적인데 강원랜드 왜 안 해요? 가죠. 저는 안 잃어요. 왜? 딱 30만 원 베팅하기 때문에. 그리고 끝. 한 판 나든 두 판 나든 30만 원 베팅해서 이기면 그냥 오고, 잃어도 그만. 딱 30만 원. 끝. 그래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2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지나가다가 합니다. 그래야지 그 생리를 다 알죠. 안 그러면 절대 얘기 못 하죠. 그리고 제가 VIP룸에 가본 적도 뭐 우리 지인들이랑 도박할 때 야,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지켜보면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야, 저 할머니 대박이다. 저렇게 칩이 많았는데 다음날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저기 VIP룸은 룸에 들어가서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도박을 하는 거죠. 베팅 금액도 크고, 한 번 갈 때 2천만 원, 3천만 원 갈 수도 있고, 밑에 층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혼자 게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올려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디파짓 금액이 얼마인데 내 혼자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열어주고요. 내가 뭐 5억을 내가 디파짓 걸어놓고 내가 5억에서 내가 베팅하고 싶다. 근데 혼자 게임하고 싶다. 내가 카드를 보고 싶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딜러하고 혼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통 카드를 쨘다 하는데, 뭐 VIP에서 카드를 직접 째, 뭐
됩니다. 이렇게 돌려 카드는 안 바뀌어. 이게 포스아니, 쓰리사니, 투사니 왜 제일 숫자 높은 9이 이기는 건데 노사가 뭐냐면 1, 2, 3 낮은 숫자는 1, 2, 3 투사는 2 그러니까 4, 5 나오는 숫자 그 다음에 쓰리사는 6, 7, 8 그 다음에 포스아는 9, 10을 의미하는데 물론 제큐카는 전부 다 10으로 따지죠. 0으로 따지는데 보통 9이 나오기 위해서는 노사 나오면 1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포스가 나오면 1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숫자를 깨기 위해서 카드를 돌리고 이래 보고 한 장 남겨놓고 딜라 오픈하라 그러고 생쇼를 하는데 그 숫자가 바뀌냐고. 그런데 그런 재미는 있어. 사실 카드 째는 도박꾼들은. 그런데 반대로 밑에 30만원 20만원 밑에 층에서는 카드볼 그것도 없다. 그냥 다 오픈해요. 딜러가 내가 느낄 수 있는 도박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샤프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마카오도 가봤어요. 놀러. 마카오 가서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내가 그래도 마카오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이야. 근데 마카오는 가서 정말 사람들이 도박을 즐겨.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도박 안 해도 괜찮아. 편하게 앉아서 음료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어. 심지어는.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안요원이 와서 뭐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왜? 도박을 하러 즐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려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혼자서 카드를 보고 싶을 때도 카드를 다 보게 해줘. 즐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요름 강원랜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거의 뭐 억압 속에서 도박 배틀을 한다? 조그만 소리 질러도 보안요원이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퇴장시켜버리니까 이 박자 못 쳐요. 이렇게 지원선가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쫄아서 배팅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도박을 하는 게 강원랜드다. 그리고 카드목을 썩는다고 하는데 샵질 도박이 끝나면 한슈가 끝나면 다음 카드를 위해서 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목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샵하지 않나. 왜? 그 카드목이 많아야지만 평균 5목 이상을 샵을 해야지만 그런 그림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좋게 흐름이 나오는데 누구나 맞출 수 없는 그림이 나오는 확률이 카드목을 적게 샵질해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다. 즐기지도 않는다. 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 내가 가서 그래 내가 30만 원을 베팅할 수 있다. 그래 이래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즐긴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안 하죠. 골짝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높은 숫자 9가 나오면 이겨요. 비기면 타이라 해서 9가 나오면 타이 비기고 내가 플레이를 가든 뱅크를 가든 둘 중에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어. 그럼 딜러가 오픈을 하면 내가 플레이에 갔다. 근데 플레이가 9가 나오고 뱅크가 7이 나왔다. 그럼 내가 플레이 가는 게 이기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뱅크 가서 이기면 스스로 오픈을 떼고 갖고 온다는 거. 10만 원을 가면 9만 5천 원 갖고 온다는 것이죠. 왜? 뱅크가 나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뱅크는 플레이가 나오는 숫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뱅크는. 그래서 뱅크가 더 유리하다. 조금은 더 유리하다. 악마의 게임입니다. 악마의 게임. 찍는 게임인데 머리 쓰는 게임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을 잃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플레이를 가는지 뱅크가 가는지 혼돈 속에 베팅하게 돼. 왜 내가 이걸 아느냐. 내가 그 마카오에 예전에 그 동생들하고 놀러 갔다가 해봤어. 적은 금액의 단위에서 6시간 7시간 지나니까 내가 지금 플레이를 가는지 뱅크를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먹을 때는 조금밖에 못 먹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베팅을 했어. 근데 갈 때는 3만 원, 5만 원 가서 돈을 3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봐라. 계속 하면 돈을 따네. 그래서 돈을 땄기 때문에 50만 원을 베팅해. 그럼 250만 원이 나와요. 이랬을 경우에. 그럼 내가 본전이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본전이 생각이 든다고. 그때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이거 봐라. 100만 원을 베팅해. 죽어. 그러면 150이 나와요. 그죠? 그럼 원래 본전은 100만 원인데 불구하고 50도 이겼기 때문에 일어나면 되는데 이제 아닌 거지. 이성을 잃는 거지. 그래서 150만 원을 한 판에 베팅을 가는 거야. 그래서 잃는 게 바카라 게임이에요. 근데 내가 간 150만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게 들어오냐고. 그러면 일어나는 거지. 돈 다 잃고. 그죠? 돈을 조금 갔을 때 이기고 잃을 때는 많이 베팅한다. 왜?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카라 게임은 이기기가 힘들다. 제가 최근에 그 지인이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이겼답니다. 형님 저 필리핀 갔다 와서 3박 4일 갔다 왔는데 도박해서 좀 이겼어요. 얼마 이겼어? 첫날에 3천만 원을 잃었답니다. 첫날에. 그래서 다음날 6천만 원을 이겨서 결국 3천만 원을 이겨서 왔다는데 지옥과 천당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이거는 이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통 가면 매번 지고 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긴 거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긴 거고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카지노 안에서요. 그 보안요원들이 떠들거나 욕설을 하거나 딜러 이런 사람한테 뭐 성적 비하 등 이런 거 하거나 옆에 폭행이 이루어지거나 손님들 간에 하면 바로 퇴장 당하죠. 무조건 퇴장입니다. 뭐 이래 경고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퇴장 당합니다. 뭐 출입 제한을 당하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하여튼 소리 못 지르고 편하게 도박 못 한다. 그리고 다 뒷전에 매달려 있다. 다 뒷전 소리도 못 질러. 내가 풀에 가서 돈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한번 못 지르는 게 강원랜드다. 불쌍하다. 도박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말싸움하는 거 많이 보죠. 담배 피다가 담배 흡연실에서 그 흡연실도 폐인들이 다 모여서 뿌합니다. 뿌해. 그 폐인들의 그 비참한 얼굴들 그래서 욕설도 하고 서로 움켜쥐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옆에서 듣거나 가운데 가서 들은 것이 아니고요. 제 지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여동생이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동생. 그 여동생이 어떤 여동생이냐. 간혹 전화가 와요. 오빠 뭐 하냐고. 오빠 우리 집에 놀러 와. 남편이 오빠 보고 싶어 해. 같이 식사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면 늘 전화가 오는 친구예요. 어디 여행 가더라도 오빠 같이 가 하고 늘 만나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항상 진짜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밝은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이죠. 한 작년 6개월간 연락이 없었어요. 6개월간. 근데 들려온 소식이 이혼을 했답니다. 바카라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금액이 많이 잃다 보니까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좋은 분이라서 이혼하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줬어요. 근데 2달 뒤에 그 아파트마저 다 팔고 강원랜드 가서 게임을 계속 한 거죠. 그래갖고 총 잃은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큰 금액인데 그 순수하고 착했던 가정주부가 30억 이상 잃었습니다. 30억. 그리고 자기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제가 강원랜드 뭐 주변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 지인 중에 너무나 따뜻했고 밝았던 친구가 제 카톡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너무나 밝게 웃어줬던 친구인데 바카라의 결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은. 왜 제가 살면서 그 타인이 저한테 웃어주면서 밥을 해주고 남편과 같이 식사 자리 계속 했던 친구인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서 매우 슬픈 일이죠. 강원랜드 바카라 게임의 어떻게 보면 결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모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 연령대가 50이 넘어요. 그만큼 돈을 잃은 사람이 그 유혹에 한번 이겨볼까 해서 계속 가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너무나 좋은데 강원랜드 구조는 그럴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이다. 슬롯머신이나 블랙잭이나 바카라 모든 게임들이 그래서 정말 한번 심심해서 자기가 인내력이 너무나 강해서 내처럼 30만 원 잃으면 끝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면 해도 괜찮아. 정말 그건 괜찮아요. 한 번 정도 해봐도 괜찮아 이거는. 그런데 그런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 도박에 접하는 순간 어찌 보면 피해인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차비를 얼마씩 주죠. 뭐 5만 원인지 6만 원 주죠. 사인해서 그 돈 받아서 도박하는 거지 또. 편법을 쓰는 거죠. 이제 도박 끝나고 가는 사람한테 안 올 거냐 물어보고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사인 하나 해달라 해서 돈 받아서 받는 거죠. 뭐 반을 나갔다든지 그럼 밥을 먹다든지 또 도박을 한다든지 많죠. 비일비재하죠. 도박판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도박하는 세계인데 어마무시하죠. 근데 저런 편안함은 못 봤다. 정말 편하지. 완전히 정말 무덤이다. 어떻게 보면 웃음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 너무 비교되는 거야. 마카오는 다 웃어. 사람들이 좋은 구경하고 서커스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홀 중간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유명한 서커스단이 와서 서커스를 해요. 진짜 발레쇼를 하고 무슨 수중 발레쇼를 하고 그런 문화적인 유흥을 즐기면서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을 때 정말 하는 것이 도박인데 강원랜드는 그런 여가 생활은 전혀 없다. 문화 생활은 전혀 없다. 제한된 속에 궁핍하게 쫄아서 그것도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말이 되냐고. 음식도 못 먹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강원랜드는 무덤이다. 그래서 제가 외국 마카오 이런 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진짜 걸진 않아요. 목숨을 걸거나 왜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딜러랑 업장이랑 개인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목숨을 걸거나 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실제 없죠. 누가 받아줘요? 그런 건 아니죠. 업장하고 상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그러지는 않죠. 영화 타짜의 영화일 뿐이고. 아니 너 목숨 값어치를 뭔데 뭘 목숨을 걸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이 중요한 건데 목숨 갖고 목숨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 사람이 자산을 보겠지. 자산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저는 직간접적으로 저는 도박을 예전에 도박하는 사람들을 많이 검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박의 승부는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행보로 도박을 하지 않으면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